네, 오늘은 뒷번호 2683번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현금 비중 없이 주식으로 100% 투자를 하고 계신데요. 7가지 종목 포트폴리오에 담고 계십니다. 바디텍메드, 후성, 영풍재지, 대우건설 이런 종목들 가지고 계시고요. 뒤에 보면 신규 상장 종목도 가지고 계신데 사실 시장의 중심 종목은 없어서 참 요즘 계좌 보기 너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손연호 팀장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다른 종목들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셨는데 바디텍메드는 좀 계속 가져가봐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남겨주셨거든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확실히 저는 바디텍 매드 관련해서 조금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로나19 특수가 있은 이후로 실적이 크게 향상되거나 유지하는 기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디텍 매드는 그 안에서도 저는 실적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진단키트 관련 종목이다. 그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진단키트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질병이 퍼졌을 때만 거래 대금이 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디텍 매드의 재무제표를 보면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이제 바닥을 다지고 점진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만한 랩지노믹스나 시젠이나 SD 바이오센서, 휴마시스 이런 종목들 재무제표를 보시면 이런 재무제표를 갖고 있는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업은 안정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규 진단키트에 대한 개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액이 2023년에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기고효과 거치고 바닥권 실적 개선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연내 C-IVDR 제품 인증 92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C-IVDR이라는 것이 유럽에서 채택하고 있는 인증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 인증 기준을 통과를 하면은 유럽에다가 납품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제 92개 중에서 22개는 완료했고 나머지 70개도 꾸준하게 심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통과가 점진적으로 될 거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실적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저는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요거는 딱 또 시장 상황과 동떨어서 이 기업에만 맞춘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코로나19가 터진다든가 어떤 원숭이, 두창 이런 게 퍼졌을 때 단기적인 슈팅이 나오니까 단기적인 슈팅이 나왔을 때 내가 대응이 가능하면은 그때 정리를 하시면 되겠지만 대응을 못 하더라도 재무적으로 중장기적인 보유에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 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손절가는 한 13,000원 좀 너프하게 잡아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16,600원, 2차 목표가는 18,700원 잡고서 조심스럽게 손실 줄이면서 빠져나오신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디텍 매드 목표 주가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영풍재지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또 많은 분들께 아픔을 드린 종목이기도 한데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를 보니까 그때 6거래 연속 하가 기록하고 나서 좀 저점이다 하고 생각하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김시은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영풍재지 우리 시청자님 지금 손실이 너무 크신데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정리하는 게 맞다고 일단 결론적으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이요. 일단 네. 평단을 보니까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좀 안 좋은 상황이 나왔을 때 트레이딩으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혹은 개별 펀더멘털적으로도 그렇고 좀 어떻게 살릴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로 들릴 수는 있으나 좀 가격이라는 게 사실 매수를 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야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일단 영풍재지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이슈가 묻었고 특히 지금 주가의 모습을 보더라도 좀 이제 섣부르게 들어가기에는 다소 어려운 종목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종목이 굉장히 크게 살아나기엔 다소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빠르게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저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문의를 해 주신 김에 오히려 좀 정리를 하시고 오히려 지금 이 정리하신 금액을 바탕으로 수급이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혹은 이런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풍재지는 과감한 손절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강호진 전문가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종목이 너무 안타까운 종목이 참 많습니다. 왜 이런 시기에 또 건설 종목을 가지고 계셔서 비중이 20%나 되거든요. 이 대우건설도 지금 손절하는 게 맞을까요, 전문가님? 네, 사실상 지금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거의
최저점 수준에 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좀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에는 인기가 많고 어느 정도 살 사람이 있어야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건설주 같은 경우에도 워낙 경기도 안 좋고 좀 PF 관련된 이슈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건설주들에 대한 크게 관심이 지금 생겨나고 있지 않아서 지금 당장은 좀 정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점이 3,625원으로 지금 현재가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상황인데 이 가격대를 지켜주면 조금 더 가져가시겠지만 사실상 이탈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은 좀 마음 먹고 교체를 하시고 차라리 조금 더 시장에서 관심이 있는 종목군들로 교체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포트폴리오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신규 상장 종목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이닉스, 블루엠텍 신규 상장주인데 아마 상장하고 난 다음에 따라 들어가신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주상전화 전문가분들이 항상 신규 상장 종목 다음에 따라 들어가지 말자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시거든요. 손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두 신규 상장주 어떤 평가를 내려주시겠어요? 네, 안타깝지만 앵커님께서 답을 다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기업 기본 가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닉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배터리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의료 유통, 의약품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 흑자 기업입니다. 거기다가 저평가 매력도 일부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종목들이 갖고 있는 치명타는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오버액 뉴스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2024년 2월 바로 2달 전에 상장을 했네요. 2달 전에 상장을 했고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상장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신규 상장 종목들 전형적인 신규 상장 종목들 차트가 이렇습니다. 이게 두산 로보틱스랑 에코프로 머티랑 LS 머티리얼즈 보면서 결국 6개월이 지나면 이런 상황이 올 거지만 우리 신규 상장주 핫할 때 시장 어땠죠? 굉장히 암울했었죠. 어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전혀 보이지 않고 반도체는 막 재고 털어내느라 힘든데 시장은 수익을 보고 싶고 신규 상장 종목들이 고평가 발언에 좀 흥행하다 보니까 해당 종목들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솔솔 생기고 반도체 재고 정리가 되면서 성장주로 투심이 쏠리니까 이닉스랑 블루엠텍은 이런 모습을 겪었습니다. 저는 신규 상장 종목이 아무리 재무 가치가 좋아도 보통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또 다른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해당 종목들은 다행히 실적을 갖고 있지만 그런 끼가 없는 종목이 정말 정통 실적으로 승부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 잘 안 나오는 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정리 의견을 드리지만 현재가로 바로 정리를 하기보다는 2차 전지 관련, 의료 약품 관련 모멘텀으로 슈팅 나올 때 그때 줄여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블루엠텍, 이닉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시은 팀장님께 자이언트 스텝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VR, XR 관련된 종목이긴 한데 최근에 이야기가 또 나오다가 또 잠잠합니다.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요즘 시장이 좀 그럴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증시 방송들을 보면은 반도체라든지 혹은 수출 데이터 쪽 이런 쪽만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시장 자체가 수급이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고 일부 종목군들, 일부 섹터만 계속 올라가는 장세이다 보니까 그 외에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소외가 굉장히 많이 심한 장세예요. 자이언트 스텝을 보게 되었을 때 우선 선택지는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좀 주목은 많이 받고 있진 않지만 관련했을 때 가격적인 메리트도 어느 정도 있고 엑셀이라든지 메타버스 혹은 애플 쪽에서의 비전 프로 관련한 이슈를 조금 더 기다리신다면 현재의 변동성을 어느 정도 견디시고 좀 더 홀딩해보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수급이 많이 쏠리는 쪽으로 다시 한번 교체 매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중요한 것 자체는 현재 이런 이슈가 얼마나 많이 주목을 받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관련했을 때 좀 이슈를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자리에서 포트를 굉장히 많이 나누셨어요. 보니까 거의 100% 가까이 담으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비중이 약 10%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 여기 현재 주가가 좀 바닥권이다라고 하더라도
10% 이상은 좀 다소 무리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저는 좀 변동성을 어느 정도 좀 견디면서 좀 홀딩을 하시거나 혹은 빠르게 종목 교체를 하시는 편이 맞지 않을까라고 일단 두 가지 선택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683번님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주상전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샵 2034 문자 메시지 전화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